안녕하세요. 화서초등학교 교사 민재홍입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학습도구 3, 4학년 교재 39쪽부터 41쪽, 익힘책 22쪽부터 24쪽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단원 먼저 계획해요에서 1차시 글로 쓸 내용을 적은 계획표 알아보기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경복궁에 금정전이 나와 있죠? 아마 이쪽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체험 학습이 거의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체험 학습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일기를 써오세요. 그랬더니 친구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일기는 어떻게 쓰는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쓸지 먼저 계획을 세워보자. 자, 이번 단원에서는 계획과 관련하여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1. 글로 쓸 내용을 적은 계획표 알아보고, 두 번째, 조사할 내용을 적은 계획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40쪽입니다. 1번 아래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새로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계획을 세우면 이란 단어가 있고요. 경험, 느낌, 떠올려 이렇게 다양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다 라는 말은 다양한 언어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다는 뜻은 앞으로의 일을 자세히 생각하여 정하다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우는 건데요. 이것을 자세히 어떻게 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예문을 볼게요. 글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웠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글을 쓸 때에는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계획표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방학 때 한 일을 적는다고 한다면 가장 기억에 있는 일을 적고 그 다음에 다음 방학 때는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글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음 예문을 볼게요. 방학 계획을 세울 때는 언제,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언제,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는 거죠. 방학 때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계획을 세우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경험입니다. 경험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경험의 뜻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말합니다. 실제로 무언가 자신이 한 것, 그 다음에 본 것, 그 다음에 느낀 것 이런 것들이 다 경험입니다. 자, 거기서 무언가 알게 됐어도 그것도 경험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행을 가서 떡 만들기를 경험했어. 여행이 뭔지 알죠? 집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로 가는 걸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떡 만들기, 혹시 우리나라의 전통 떡 만들기 이렇게 하는 모습 체험해 보셨나요? TV에서 봤을 수도 있고 직접 체험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떡매치기라고 해서 떡을 만들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여행을 가서 떡 만들기를 경험했어. 떡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를 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것을 경험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도에서 뛰다가 넘어졌던 경험이 있어. 여러분들 복도에서는 원래 뛰면 안 되죠? 뛰면 안 되지만 가끔씩 혹은 너무 급한 나머지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다 보면 쿵 하고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죠. 원래 뛰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뛰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겪은 일을 경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느낌이라는 단어입니다. 느낌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느낌의 뜻은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분이나 감정입니다. 어떤 것을 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생각이 드는 것, 이 생각이 들 때의 기분, 감정을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예문을 보면요. 감기에 걸렸더니 몸이 아픈 느낌이 있어. 여러분들 감기에 걸려본 적 있죠? 감기에 걸리면 뭔가 몸이 으슬으슬하고 막 떨리는 것 같고,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 나는 추울 때도 있고, 나는 추운데 남들은 덥다고 할 때도 있고 하죠? 자, 이와 같이 몸이 오싹오싹하고 뭔가 옷을 껴입어도 추운 느낌이 들 때 몸이 아픈 느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생겨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남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도와줄 때 뭔가 고마운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고마운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여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기분이나 감정을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떠올리다인데요. 떠올리다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떠올리다의 뜻은 기억을 되살리거나 잘 생각나지 않던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떠올리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처음엔 잘 생각이 안 나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침에는 장조림하고 김치하고 김을 먹었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을 떠올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체험학습을 다녀왔던 추억을 떠올렸다. 한 친구가 경복궁에 갔던 기억을 생각해내는 것, 이것을 떠올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득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선생님께서 내일 숙제 잊지 말고 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숙제를 있는지 모르고 열심히 놀다가 집에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때 쓰는 표현이 떠올리다 입니다. 자, 그럼 1번 글을 쓰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 찾아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에서 인상 깊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경험한 것을 되돌아볼 수 있고 자신의 느낌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읽어봤는데요. 글을 쓰기 전에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네, 여기에서처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이죠. 글쓰기 계획표에 어떤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지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랬어요. 자, 밑에 표를 볼 건데요. 여기에 보면 글쓰기 계획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글쓰기 계획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계획은 배웠는데 한번 글쓰기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쓰기 계획이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글을 쓰기 전에 계획을 세우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글 쓸 때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시다시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생각이나 느낌 등을 쓰면 되는 건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경복궁에 갔다 왔었나봐요. 20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에 갔었는데 경복궁을 갔고 반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냐면 경복궁의 대문인 광화문과 왕이 일을 하던 근정전을 보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갔다 온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전체적으로 쓸 때 이 내용이 모두 들어가게 쓴다는 것이죠.
빠뜨리지 않고 계획한 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글쓰기 계획표입니다. 2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글쓰기 계획표를 완성해 봅시다 그랬어요. 보면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 생각이나 느낌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어떤 광경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운동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보통 운동회가 되면 망국기가 학교 운동장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인지는 학교 운동장으로 나와 있고 누구와는 나, 타이선 기준입니다. 나, 다니엘, 준서, 오딜 이렇게 같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타이선이 제일 앞에 있는 거 보이나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아이가 타이선인데요. 제일 앞에 달리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네 명의 친구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아마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달리기에서 1등을 했다라고 적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1등을 한 생각이나 느낌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을 만큼 정말 기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힘책 22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따라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2개가 나와 있죠? 자, 먼저 1번입니다. 글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우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한다는 거죠. 글을 쓸 때 계획을 세웠다. 앞에서 배운 글쓰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빨간색 단어는 경험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행을 가서 떡 만들기를 경험했어. 자신이 직접 한 일이죠. 자신이 무언가 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런 걸 모두 경험이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 단어로는 글쓰기 계획 하나 있고요. 세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얘네를 합쳐서 문장을 만들었더니 앞에 있던 단어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 과거형을 썼죠. 세우다의 과거형으로 세웠다 썼습니다. 그러면 1번인데요. 여행 계획 더하기 세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웠다. 여행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이 쓰면 됩니다. 2번인데요. 여름방학 계획 세우다. 1번과 거의 비슷한 틀이죠? 앞에 있는 여행 계획을 아마 여름방학 계획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방학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이 쓰면 됩니다. 3번입니다. 의미에 알맞은 낱말과 문장을 연결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봤더니 느낌, 떠올리다 2가지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뜻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에는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분이나 감정이라고 했어요.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분이나 감정. 이 뜻은 느낌일까요? 떠올리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보면 느낌은 읽어보기 전에 느낌은 명사이고 떠올리다는 동사입니다. 봤더니 제시된 예문을 보면 한쪽은 동사를 쓰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명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느낌이 명사인데 들어가겠죠?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빨간색을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뜻한 느낌이 들어. 자, 맞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기억을 되살리거나 잘 생각나지 않던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떠올리다 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느낌은 빨간색을 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 떠올리다는
체험학습을 다녀온 추억을 떠올리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자, 봤더니 단어가 느낌과 떠올랐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입니다. 생일 선물로 담요를 선물 받았어. 담요를 만져보니 포근한 땡땡이 들어. 느낌일까요? 떠올랐어일까요? 네, 포근한 느낌, 감정이죠? 느낌이 들어가 됩니다. 네, 다음 2번인데요. 네, 표정이 왜 이래? 갑자기 작년 같은 반 친구들과의 추억이 어떻다? 떠오르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랬었지. 그래서 갑자기 작년 같은 반 친구들과의 추억이 떠올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번입니다. 글쓰기 계획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그랬어요. 자, 보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 그 다음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비어있죠. 자, 아까 봤던 비슷한 표인 것 같아요.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그 다음에 경복궁에 갔었고 우리 반 친구들하고 같이 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입니다. 기억에 알맞은 말. 기억은 여기 있죠. 기억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인데 어떤 것일까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 그 다음 뭐였죠? 생각이나 느낌. 네,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제시된 걸 봤더니 친구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오니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2번입니다. 니은에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보세요. 니은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입니다. 경복궁을 보고 우리 궁궐이 자랑스러웠다. 자랑스러웠다?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죠.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번. 경복궁에 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을 하는 건데 생각했다? 뭔가 아닌 것 같죠? 3번 보겠습니다. 경복궁의 대문인 광화문과 왕이 일을 하던 근정전을 보았다. 거기 가서 한 것을 써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림을 보고 표를 완성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림 봤더니 뭔가 한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활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활을 쏴서 더 재밌어 라고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네,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여기에서 만든 활을 쏴서 더 재밌었어 라고 했으니까 일단 활을 만들어야겠죠. 활 만들기 체험을 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 여기 느낌 나와있죠. 말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죠? 내가 만든 활을 쏴서 더 재미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먼저 계획회의에서 2차시 조사할 내용을 적은 계획표 살펴보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